네, 대행님 오늘 캄보디아 관련돼서 많은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 20대 대학생이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그 시신이 지금 2달 넘게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 2,000명 정도가 강제에 구금되어 있다는 추산을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뭐 범죄에 대한 대응은 범죄에 대한 대응이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무너진 거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캄보디아 내의 납치 및 감금 피해가 2024년에 12배가 폭증을 했어요. 이거는 2024년에 이미 명백하게 국가적인 위기 신호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골든타임에 경찰 주재관 증원을 요청을 했지만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안전부가 정원을 이유로 거부한 사실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네. 주재관 파견이 거절된 건 그것대로 문제인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무 파견 주재관 파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윤석열 정부 당시의 경찰은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조직 개편으로 국제범죄에 오히려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외사범죄 수사대를 없애버렸어요. 오늘 많은 의원님들 지시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조직 개편이고 사실 지금은 캄보디아 사건으로 이 조직 개편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네, 그 조직 개편을 했던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나라를 이 모양 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해놓고 지금 뭐 보도로는 충북 도지사에 출마한다, 공식적으로 입당과 뭐 출마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거의 잘못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오늘 청장 대행님이 그때 당시의 명분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전향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 개편 지금 상황에서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다음 현장 치안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수렴해서 조직 인력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 2분 빼고 5분만 쓰겠습니다. 네. 그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경찰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윤석열이 책임지고 망가뜨린 경찰의 재외국민 보호 능력을 청장님 대행님께서 복원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도 밝혀주시는 거죠? 예. 네, 현지 대사관 관계자가 신속한 조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인 회장님은 탈출한 피해자를 돕다가 범죄 조직의 보복을 당할까 봐 교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민들은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상태로 그냥 두면 교민 사회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뭐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코리안 데스크의 설치가 그 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10월 12일부터 이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었다고 들었고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통상적으로 설치를 실제로 하는 데에는 한 2, 3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까? 필리핀의 예를 보면 MOU 서로 이제 그 의사 네, 합의도 2, 3년 있어야 정도 되고, 걸리는 것이 예. 맞다라는 거죠. 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 사이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단기 대책이 좀 있습니까? 어제 날짜 보도에 따르면 범죄 조직이 거점을 옮기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와서 좀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예, 우선적으로 그 경찰 협력관을 2명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 캄보디아에 이제 5명의 경찰 영사가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네, 단기 대책들도 고민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주시는 거죠. 네, 15일자 보도에 보면 영국과 미국이 온라인 사기 기업의 제재를 가했다라고 하고 아까 서범수 의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 법무부가 2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 자산을 동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우리도 은색수배서 발행해서 조치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도 은색서배를 활용합니다. 네, 그러면 국내 자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죠. 이 프린스 홀딩그룹 지난 5월에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열었고 캄보디아에서 얻은 범죄 수익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과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라서 이 취업 사기 감금 범죄 집단의 국내 자산을 동결하거나 가담한 한국인 범죄자들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조치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선 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국수본에서 필요하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자산 동결이라든지 뭐 이런 적극적으로 부분들까지 활용해 예,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하면요.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방송위에 이런 SNS와 비즈니스사이트상의 유심 게시물들에 대한 삭제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에서도 모니터링을 실행 중인데 경찰과 방송위만의 힘으로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예. 최근에 자포리아에서도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취업자기 공고 범죄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 경찰에서 좀 민간과의 지속적인 협력 방법을 좀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관계부처 및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답변 시간상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코리안 데스크의 조속한 설치 방안, 그리고 그 긴 단기간의 시간을 메꿀 수 있는 단기 대책들, 그리고 범죄 수익 범죄자들의 자산 동결, 무인부지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